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안고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왜 이리 차가운 걸까?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5년은커녕 당장 내년의 미래를 그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차가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차갑거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 중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확률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가령 100만큼 노력했을 때 호주에서는 60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60의 결과를 얻던 곳에서 50의 결과를 얻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과값이 줄어든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동남아시아에서 100을 노력해 30의 결과를 얻던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는 50의 결과를 얻으며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은 호주에 있다 왔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부분을 각오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맞게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꿈은 현실과 계속 부딪히며 당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화에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한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월급 300만 원짜리 좋은 직장이 많이 생기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고 높은 기술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방 위주 교육 시스템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봐야 합니다.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해 젊은이들과 서민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아도 주거비 걱정은 15만 원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아이를 낳으면 3년간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한 무상교육, 사교육이 필요 없는 창의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젊은이들은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개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고만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한 길에 뛰어들 것인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한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제 열심에 오만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지자 갑자기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친 마음에 스승은 먼저 따뜻하지만 단호한 조언을 건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곧 태어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것은 아기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라고 느껴야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좋아야 좋은 강연이 되듯 학생이 좋아해야 좋은 스승이 되는 법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존경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욕심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에 맡겨두세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평가할 자유를 주세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로 어떤 평가가 돌아오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일화를 들려줍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수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수학을 전공한 전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도 몰라 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나는 매일 아침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은 겸손한 젊은이라며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렇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물어보고 왔다. 이거 참 어렵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다가가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정한 가르침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려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난 9년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또 준비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얘들아, 이건 선생님도 헷갈리네. 내일 다시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게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이들이 뒤에서 그것도 모른대라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학생들의 부족함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나도 선생님인데 아직 모르는 게 많단다.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과연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저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앞에서 좌절한 젊은이의 이야기와 완벽한 스승이 되려다 지쳐버린 선생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현실을 탓하기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안고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왜 이리 차가운 걸까?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5년은커녕 당장 내년의 미래를 그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차가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차갑거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 중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확률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가령 100만큼 노력했을 때 호주에서는 60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60의 결과를 얻던 곳에서 50의 결과를 얻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과값이 줄어든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동남아시아에서 100을 노력해 30의 결과를 얻던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는 50의 결과를 얻으며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은 호주에 있다 왔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부분을 각오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맞게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꿈은 현실과 계속 부딪히며 당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화에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한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월급 300만 원짜리 좋은 직장이 많이 생기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고 높은 기술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방 위주 교육 시스템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봐야 합니다.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해 젊은이들과 서민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아도 주거비 걱정은 15만 원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아이를 낳으면 3년간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한 무상교육, 사교육이 필요 없는 창의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젊은이들은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개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고만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한 길에 뛰어들 것인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한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제 열심에 오만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지자 갑자기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친 마음에 스승은 먼저 따뜻하지만 단호한 조언을 건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곧 태어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것은 아기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라고 느껴야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좋아야 좋은 강연이 되듯 학생이 좋아해야 좋은 스승이 되는 법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존경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욕심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에 맡겨두세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평가할 자유를 주세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로 어떤 평가가 돌아오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일화를 들려줍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수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수학을 전공한 전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도 몰라 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나는 매일 아침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은 겸손한 젊은이라며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렇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물어보고 왔다. 이거 참 어렵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다가가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정한 가르침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려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난 9년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또 준비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얘들아, 이건 선생님도 헷갈리네. 내일 다시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게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이들이 뒤에서 그것도 모른대라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학생들의 부족함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나도 선생님인데 아직 모르는 게 많단다.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과연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저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앞에서 좌절한 젊은이의 이야기와 완벽한 스승이 되려다 지쳐버린 선생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현실을 탓하기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안고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왜 이리 차가운 걸까?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5년은커녕 당장 내년의 미래를 그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차가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차갑거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 중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확률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가령 100만큼 노력했을 때 호주에서는 60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60의 결과를 얻던 곳에서 50의 결과를 얻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과값이 줄어든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동남아시아에서 100을 노력해 30의 결과를 얻던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는 50의 결과를 얻으며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은 호주에 있다 왔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부분을 각오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맞게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꿈은 현실과 계속 부딪히며 당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화에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한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월급 300만 원짜리 좋은 직장이 많이 생기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고 높은 기술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방 위주 교육 시스템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봐야 합니다.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해 젊은이들과 서민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아도 주거비 걱정은 15만 원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아이를 낳으면 3년간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한 무상교육, 사교육이 필요 없는 창의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젊은이들은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개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고만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한 길에 뛰어들 것인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한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제 열심에 오만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지자 갑자기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친 마음에 스승은 먼저 따뜻하지만 단호한 조언을 건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곧 태어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것은 아기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라고 느껴야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좋아야 좋은 강연이 되듯 학생이 좋아해야 좋은 스승이 되는 법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존경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욕심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에 맡겨두세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평가할 자유를 주세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로 어떤 평가가 돌아오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일화를 들려줍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수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수학을 전공한 전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도 몰라 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나는 매일 아침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은 겸손한 젊은이라며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렇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물어보고 왔다. 이거 참 어렵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다가가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정한 가르침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려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난 9년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또 준비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얘들아, 이건 선생님도 헷갈리네. 내일 다시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게 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이들이 뒤에서 그것도 모른대라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학생들의 부족함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나도 선생님인데 아직 모르는 게 많단다.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과연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저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앞에서 좌절한 젊은이의 이야기와 완벽한 스승이 되려다 지쳐버린 선생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현실을 탓하기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안고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왜 이리 차가운 걸까?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5년은커녕 당장 내년의 미래를 그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차가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차갑거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 중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확률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가령 100만큼 노력했을 때 호주에서는 60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60의 결과를 얻던 곳에서 50의 결과를 얻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과값이 줄어든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동남아시아에서 100을 노력해 30의 결과를 얻던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는 50의 결과를 얻으며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은 호주에 있다 왔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이미 그 부분을 각오했어야 합니다.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선택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의 한국 현실에 맞게 자신의 기대치를 조정하고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한다면 그 꿈은 현실과 계속 부딪히며 당신을 괴롭힐 뿐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화에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소박하지만 현실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한국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월급 300만 원짜리 좋은 직장이 많이 생기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가 그런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안정적인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한국의 현실을 보면 저임금 일자리는 사람이 부족하고 높은 기술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고임금 일자리 역시 적합한 인재가 부족한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방 위주 교육 시스템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진정으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봐야 합니다.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절약해 젊은이들과 서민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월급 150만 원을 받아도 주거비 걱정은 15만 원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아이를 낳으면 3년간은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한 무상교육, 사교육이 필요 없는 창의적인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젊은이들은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회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며 사회개혁에 힘을 보태는 것이 두 번째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탓하고만 있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한 길에 뛰어들 것인가.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른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한 교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제 열심에 오만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지자 갑자기 깊은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습니다. 이 선생님의 지친 마음에 스승은 먼저 따뜻하지만 단호한 조언을 건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의 선생님이 아니라 곧 태어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의 우울한 마음은 뱃속 아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것은 아기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먼저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는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야라고 느껴야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좋아야 좋은 강연이 되듯 학생이 좋아해야 좋은 스승이 되는 법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 존경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욕심을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에 맡겨두세요. 아이들에게 선생님을 평가할 자유를 주세요. 나는 그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로 어떤 평가가 돌아오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일화를 들려줍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실력도 없으면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로 이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수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그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수학을 전공한 전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도 몰라 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나는 매일 아침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선생님들은 겸손한 젊은이라며 저를 좋아했고 저는 그렇게 배운 것을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얘들아, 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아침에 물어보고 왔다. 이거 참 어렵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다가가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정한 가르침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려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당신은 지난 9년간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또 준비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얘들아, 이건 선생님도 헷갈리네. 내일 다시 공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게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이들이 뒤에서 그것도 모른대라고 수군거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자신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학생들의 부족함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나도 선생님인데 아직 모르는 게 많단다.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선생님. 과연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할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저 월급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당신은 저절로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앞에서 좌절한 젊은이의 이야기와 완벽한 스승이 되려다 지쳐버린 선생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현실을 탓하기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껴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꿈과 계획을 안고 살아갑니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지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과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은 왜 이리 차가운 걸까? 하는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질문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큰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한국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따뜻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5년은커녕 당장 내년의 미래를 그리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이 젊은이의 고민에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차가운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차갑거나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이죠. 노력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주 사회와 한국 사회 중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확률이 더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호주라고 답할 겁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것이겠지요. 가령 100만큼 노력했을 때 호주에서는 60의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60의 결과를 얻던 곳에서 50의 결과를 얻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과값이 줄어든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동남아시아에서 100을 노력해 30의 결과를 얻던 사람이 한국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는 50의 결과를 얻으며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당신은